네, 대구에서는 다시 확진자가 세 자릿수로 늘어나고 울산에서는 18일 하루에만 6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추가 확진자들 상당수가 해외를 다녀왔거나 이분들과 접촉한 가족들인데요. 오늘도 구현희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구현희 기자, 네. 오늘도 17일 부부 확진자에 이어서 18일에는 일가족 5명 등 6명이 무더기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나온 확진자 수로는 가장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스페인과 모로코를 여행하고 온 모녀가 18일 오전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이 모녀를 포함해서 모두 6명입니다. 예. 그 모녀가 확진을 받자마자 다른 가족들의 검체를 신속히 채취해서 검사를 했는데요. 3명이 추가로 확진을 받았습니다. 일가족이 모두 6분인데 한 분 빼고 5분이 감염이 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31번 확진자의 아버지와 20대인 남동생과 사촌 남동생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31번, 32번 이분들이 두 분이 제법 긴 일정으로 스페인과 모로코를 다녀왔던데 이제는 해외 감염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그 현재로선 해외 감염의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 이들 가족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신천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그 31번과 32번 모녀 확진자가 해외여행을 다녀온 곳 외에는 의심할 만한 다른 감염 경로를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분들이 해외에서 감염이 된 상태로 입국을 해서 가족들에게 전파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바이러스가 해외에서 거꾸로 역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네, 그 울산은 1번부터 28번 확진자까지 모두 국내 감염자였습니다. 그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울산 확진자들의 상당수가 대구 거주자이거나 신천지 신도 또 혹은 이들과의 접촉으로 감염된 경우였는데요. 그런데 29번 확진자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 29번부터 36번까지 단 이틀 새 그 8명의 확진자가 추가됐는데 예. 해외 방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울산의 이 33번 말입니다. 펜싱 국가대표 여자 선수인데 국내에서 대표 선수가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처음인데 이 선수와 접촉한 가족 그리고 대회에 같이 갔던 다른 선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선수들 어때요? 괜찮습니까? 일단 그 33번 확진자의 그 울산에 있는 가족 또 펜싱 국가대표팀 코치 모두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함께 헝가리 국제대회에 참가했던 이 펜싱 국가대표 여자 선수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들은 33번 확진자의 확진 소식을 듣고서 인근 선별 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다가 잇따라 확진을 받았습니다. 네. 선수들의 집단 감염이 우려가 되는데 근데 이 33번이 헝가리에 있었을 때부터 이미 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인천공항으로 들어올 때 왜 인천공항에서 이분들을 걸러내지 못했을까? 의심스럽거든요. 네, 그 입국 전에 이미 그 13일에 인후통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코로나19로 의심할 정도의 발열이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서도 문제 없이 통과된 걸로 보이고요. 그 울산시도 해외 입국자 관리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인정하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 중대본이 이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특별 입국 절차를 시행한 것이 아니라 그 순차적으로 시행을 해왔는데요. 그 1차는 중국 등 아시아 11개국에 대해서 했고 2차는 아시아 5개국을 포함해서 유럽발 전 항공 노선에 대해서 특별 입국 절차를 시행하다가 19일에 와서야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특별 입국 절차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예. 이 때문에 그 필리핀을 다녀온 29번, 30번 확진자와 스페인과 모로코를 다녀온 31번, 32번 확진자의 경우에는 그 입국 당시에는 그 특별 입국 절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문제 없이 검역을 통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변수가 되겠는데 자, 이제 사각지대를 우리가 알게 됐어요. 이걸 알게 됐으니까 울산시는 어떤 대책을 내놔야죠. 네, 그래서 울산시가 이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의 자진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 울산시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그 신천지 신도를 전수 조사하고 특별 관리했던 것처럼 그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과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지자체가 해외 입국자를 특별 관리하는 건 경남에 이어서는 2번째입니다. 예, 울산이 산업 수도이다 보니까 출장 오는 분 가는 분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울산시가 3월 1일 이후 입국자는 자진 신고해달라는 공문을 울산의 전 기업체에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낸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았는데 자진 신고를 한 인원이 25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서 검사를 한 인원이 19일 오전에만 9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간 울산시는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관리 상황을 브리핑해왔던 것처럼 해외 입국자 관리 진행 상황도 매일 시민들에게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초기에는 숨기는 분들이 있었는데 자진 신고 꼭 하셔야 됩니다. 자진 신고하면 증상이 있거나 없거나 코로나19 검사를 꼭 받아야 됩니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자진 신고자 중에 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이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는 검사비가 무료입니다. 이 검사 결과 음성이거나 이 증상이 전혀 없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울산시가 능동 감시 대상자로 분류해서 14일 동안 매일 전화나 문자로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예. 해외에서 3월 1일 이후에 입국한 분들은 가까운 보건소에서 보건소에 꼭 신고를 해 주시고요. 31번을 포함한 일가족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들과 접촉한 이들이 많을 것으로 우려되고 동선도 꽤 복잡할 것 같은데 역학조사는 어떻게 잘 됐나요? 네, 32번 모녀 확진자가 16일 오후에 홈플러스 중구점을 방문했었는데 조금 긴장했던 부분이 이 32번 확진자의 동선에 요양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네, 32번 확진자의 친척이 해당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32번 확진자가 방문한 이유는 이 간병인 결제와 물품 전달 때문이었는데 이때 접촉한 간병인이 2명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현재 자가격리 조치되고 이 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문자 받았습니다. 잘 알겠고요. 전보다 좀 나아지긴 했지만 마스크 구입이 여전히 어려운데 보니까 요즘은 성금보다 마스크를 기부하는 분들이 대세네요. 네, 70대 기초수급자 할머니와 유치원생들의 이 마스크 기부 소식이 훈훈하게 했는데요. 이번엔 40대 탈북민 남성이 직접 제작한 입체 면 마스크 30장을 중부경찰서에 전달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신변 보호관이 자신과 자신의 자녀 마스크까지 챙겨준 것이 고마워서 직접 마스크를 만들었는데 이 중에 일부를 대민 접촉이 많은 경찰관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작 마스크가 필요한 분들이 이렇게 선뜻 마스크를 기부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위기 가운데서도 넉넉한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만든 그 마스크, 수제 마스크, 예, 돈으로 환산할 수 없죠. 이렇게 마스크 기부도 있고 이 밖에도 기부와 봉사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정 전통시장이 손소독제 600개를 점포 100곳에 배부했고요. 원불교 울산 교당에서는 수제 천마스크 200매를 저소득층 노인 100세대에 전달했습니다. 의료봉사도 잇따랐는데요. 중앙병원과 손석호 내과의원, 또 이창훈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과 울산지방법원 부속 의원이 이 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울산의 코로나19 상황 구현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